안녕하세요. 모고서 세미나 4주차 과제를 하게 될 2016-6133 박현우입니다. 이번 모고서 세미나 4주차 과제는 덧셀에 주어진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Relate와 Review를 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고 또한 1단원 속에서 주어진 내용 속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동기들에게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Relate와 Review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3주차 과제에서 저는 지금 현재 보이시다시피 Read and Recite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종이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뷰를 하게 되면서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일치하여 3주차 과제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면 세포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실험 도구로서의 세포, 그리고 세포를 연구할 때 쓰이는 다양한 실험 도구들, 이렇게 세 개의 큰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가 과거에 배운 내용들과 조금씩 기억을 접목하면은 세포의 진화와 기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과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빅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었는지 다양한 실험들과 원핵세포, 진핵세포,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배경을 그려낸 것이 이번 셀을 읽으면서 나왔던 첫 번째 챕터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비교적 어색하였지만 실험 도구로서의 세포는 이 기원과 진화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의 그 세포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실험, 세포를 연구하는 데 쓰이는 다양한 실험들은 비록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 용어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한 세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냥 일반적인 단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단면, 그리고 3차원적인 입체원적인 영상까지 얻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주는 실험 도구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동기들에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선정한 내용은 바로 The Evolution of Metabolism, 바로 물질 대사의 진화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물질 대사 때문입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우리 세포, 우리 몸, 세포를 넘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입니다. 이후에 나오게 될 다양한 전사 번역, 그 이후에 다양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작용 과정, 그 이외에 수도 없이 많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등 너무나도 많은 과정 속에서 물질 대사는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대사가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에 나오게 될 다양한 물질 대사들의 종류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주 태초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처음의 세포들은 유기 물질들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뭉치게 되어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바닷속에 있어서 쉽게 음식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곧 리미테이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더 넘어 계속적으로 증식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필요성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전달 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ATP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진화적인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글리코시스입니다. 이 단계는 바로 과거에는 산소가 없었을 당시에 유기물들을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그런 물질 대사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이 락틱 애시드 2개로 분해가 되면서 2개의 ATP를 내보내는 반응이었는데요. 이후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산소 호흡, 유산소 호흡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이 낮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산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만듦으로써 세포 생명들이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로 photosynthesis, 광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과거
산소가 없었을 당시, 그리고 굉장히 햇빛이 풍부했을 당시에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작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광합성은 CO2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기의 포토신테시스는 H2S라는 물질을 활용하여 CO2에서 오르가닉 유기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물을 활용하게 되었고, 물은 당연히 바닷속에 있다 보니 제일 풍부한 물질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H2O를 활용하여 organic molecules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이 later photosynthesis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산소가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산소가 계속적으로 광합성을 통해 방출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소가 이 대기 중에 풍부해질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가 풍부해지고 나서는 드디어 oxidative metabolism,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소 호흡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은 산소라는 굉장히 활발한 반응을 띠고 하는 이 산소 분자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이야기한 이 ATP를 방출하는 글리코시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밑에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활용한 산소 호흡인데요. C6H12O6와 포도당이죠. 그리고 O2는 산소입니다. 이 둘을 활용하여 CO2,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해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36에서 38 ATP, 과거 글리코시스에서 나오던 이 ATP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ATP를 방출해내어 효율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과정들은 오늘날은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그리고 다양한 물질 대사의 과정들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과거에 하나하나의 진화 단계 속에서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 대사가 변화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산소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들, 그리고 이후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었던 남세균들이 점차 생겨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산소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 우리 인간까지도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메타볼리즘의 진화는 세포의 진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주 오고서 세미나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